안녕하세요. 귀티나는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법원 풍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시나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황혼이혼 법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외도를 참고 참다가 결국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아내들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았다며 남편들이 먼저 이혼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겠다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50대 이상 남성이 청구하는 이혼 건수가 무려 48%나 증가했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그 증가율은 더욱 놀랍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혼한 남자는 무조건 불행하고 여자는 무조건 행복하다는 식의 단순한 이분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혼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잘 지내시는 남성분들도 계시고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힘들게 사시는 여성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의 상담 기록과 이혼 가정 추정 연구,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오늘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가정법원 상담실에서 만난 김영수 씨는 64세입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2개월 만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30년 넘게 제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골프 접대며 회식이며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아파트도 마련하고 애들 대학도 보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서 저는 완전 투명 인간이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낮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청소한다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고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눈치를 줍니다. 밥을 차려놔도 김치 하나, 반찬 하나 대충 내놓는 게 느껴져요. 예전처럼 정성껏 차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김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자식들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애들은 명절이나 집안일이 생기면 무조건 엄마 편을 들어요. 아버지 말씀이 틀렸다는 식이죠. 35년간 뒷바라지한 게 저인데. 애들한테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편한가 봐요. 한 번은 딸아이가 결혼 문제로 집에 왔을 때 제가 조언을 했더니 아빠는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른다며 무시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습니다. 이런 감정은 김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산의 한 남성 상담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남성들의 상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평생 돈 벌어오느라 가족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이미 자기만의 생활 패턴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고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취미 활동으로 바쁩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면 오히려 그 루틴이 깨지니까 불편해하는 거죠. 남편들은 이걸 배신감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편하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짐처럼 여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은퇴 후 집에서 심각한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팀이 은퇴 남성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가 가정 내에서 본인의 존재감이 희미해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대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도 안 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국 남성들, 특히 지금의 50대, 60대, 70대는 유교적 가부장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죠. 그래서 육아나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애들과 놀아주는 것도 아내 심부름하는 것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는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욕구들이 분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센터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반면 남편들은 퇴직 후 갑자기 주어진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끊겼고, 학창 시절 친구들도 다들 각자의 삶이 있으니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집뿐인데 그 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거죠. 인천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은퇴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자신을 회사원, 부장, 이사 이런 직함으로 정해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이때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가정에서도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끼면 심각한 우울감에 빠집니다. 이혼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유를 찾겠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은 현재의 고통에서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철수 씨는 62세입니다. 2년 전 33년 만에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박 씨는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저녁 11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아내가 벌써 자버린 거예요. 저녁을 굶고 왔는데 밥은커녕 반찬 하나 안 차려놨어요. 화가 나서 방문을 열고 왜 밥을 안 차려놨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기다려요? 배고프면 알아서 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바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박 씨의 사례처럼 많은 남성들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답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눈치 보며 사느니 차라리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이혼 후의 삶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할 뿐입니다. 법원 조정위원으로 15년간 활동한 김미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성들을 상담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이혼 후 계획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살 건지,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건강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못해요. 그냥 혼자 살면 자유롭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만 있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방법을 찾고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이혼 후 거주할 곳까지 알아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 후 적응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왜 남성들은 준비 없이 이혼을 결심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충동적 회피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의 고통이 너무 크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벗어난 후의 삶은 낙관적으로 상상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평생 밖에서 일하며 문제를 해결해온 남성들은 이혼도 하나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복잡한 감정이나 관계보다는 단순한 해법을 선호하는 거죠. 집에서 불편하면 나가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은 젊은 시절의 이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을 나눠 가지면 경제력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혼을 결심하는 겁니다. 대전의 한 남성 자조 모임에서 만난 최용호 씨는 67세입니다. 4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최 씨는 지금 심각한 후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6개월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눈치 볼 필요 없고요. 친구들 만나서 자랑도 했습니다. 아, 이혼했다 이제. 자유의 몸이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식사 준비가 제일 힘들었어요. 30년 넘게 집에 가면 밥이 차려져 있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제가 다 해야 하잖아요. 처음엔 외식으로 때웠는데 매일 그럴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데 그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세요?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힘든 건 아플 때였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 독감에 걸렸는데
사흘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약 사러 나갈 기력도 없고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도 없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혼한 걸 엄청 후회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내는 재혼했더라고요. 많은 남성들이 최 씨처럼 이혼 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심각한 후회를 경험합니다. 그때서야 아내가 해주던 모든 것들의 가치를 깨닫는 거죠. 삼시세끼 챙겨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건강 챙겨주고 병원 예약 잡아주고 자식들과의 연락 유지해주고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셨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낼 건가요? 식사는 누가 준비하고 빨래는 누가 하나요? 아플 때 옆에서 돌봐줄 사람은 있나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 혼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제대로 답할 수 있다면 이혼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라면 다시 한번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지옥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진짜 자유의 시작이 될지는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장을 던진 남편들은 처음엔 모두 비슷한 꿈을 꿉니다. 드디어 찾아온 자유. 이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 수 있다는 기대감 말이죠. 잔소리 없는 집, 눈치 볼 필요 없는 저녁 시간,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주말. 그런데 이 달콤한 상상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혼 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정말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저녁 늦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되면서 이상한 기분이 찾아옵니다.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죠.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던 남자들이 1년쯤 되면 깨닫게 됩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아침 김민수 씨는 63세 남자분의 하루를 잠깐 들여다볼까요? 김 씨는 1년 전 35년을 함께한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자꾸 이것저것 시키고 잔소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뜬 김 씨는 먼저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사다 놓은 우유하고 식빵이 보입니다. 식빵에 우유 한 잔. 이게 요즘 김 씨의 아침입니다. 예전엔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먹고 나갔는데 말이죠. 처음엔 간편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침마다 속이 쓰립니다. 점심때가 되면 더 막막합니다. 밖에 나가서 먹자니 매일 외식하기엔 돈도 아깝고 혼자 식당 가는 게 왠지 쓸쓸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해 먹자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면 끓이는 건 할 수 있는데 매일 라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편의점에서 김밥이랑 삼각김밥 사다가 때웁니다. 저녁은 더 심각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아내가 저녁 차리는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텅 빈 집에서 TV 소리만 들립니다. 가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저녁 같이 먹자고. 하지만 다들 가정에 있으니까 자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혼자 치킨 시켜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웁니다. 식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빨래는 언제 해야 하는지,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지도 헷갈립니다. 김 씨는 한 달에 한 번 빨래방에 가서 한꺼번에 빨래를 맡깁니다. 그런데 깨끗한 옷이 떨어지면 빨래방 가는 날까지 버티느라 냄새나는 옷을 다시 입기도 합니다. 청소는 더 엉망입니다. 처음엔 청소 안 해도 크게 더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 개월쯤 지나니까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이고 화장실은 냄새가 납니다. 그제야 청소를 시작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걸레질은 어떻게 하는지, 화장실 청소는 어떤 세제를 쓰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김 씨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아내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요. 삼시세끼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불 널고, 설거지하고, 그게 다 공짜로 되는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녁 8시쯤 되면 김 씨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봅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다느니,
아들 며느리가 어떻다느니, 손주가 뭘 했다느니, 사소한 얘기였지만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아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바쁜지 통화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보러 간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아빠 보러 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예전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떡 나눠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들 가족이 엄마 집에만 가고 아빠한테는 잠깐 들르는 정도입니다. 밤 11시쯤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어두운 방에 혼자 누우면 정말 외롭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끔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혼하길 잘한 걸까? 이게 내가 원하던 자유인가? 이런 남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이혼해서 좋다고, 자유로워서 좋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떨까요? 이혼 직후 여자들도 힘듭니다. 재산 분할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던 분들은 경제적인 두려움이 큽니다.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 모든 게 불안합니다. 58세 박미경 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혼자가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 수 있을까?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아프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1개월쯤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편 아침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 한결 가볍습니다. 천천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오늘 하루를 계획합니다. 이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랐습니다. 점심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납니다. 예전엔 남편 눈치 보느라 자주 못 만났는데 이제는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니고 전시회도 가고 영화도 봅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갑니다. 박 씨는 요가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는데 집안일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요가를 합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수업 끝나고 같이 수강하는 분들과 차 한잔하면서 수다 떠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저녁 때는 혼자 간단하게 먹습니다. 남자들처럼 막막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요리를 해왔으니까요.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예쁜 그릇에 담아 먹습니다. 남편 입맛 맞출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니까 식사 시간이 행복합니다. 밤에는 TV도 보고 책도 읽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채널을 독차지해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봤는데 이제는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예능도 봅니다.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드는데 옆에서 코 고는 소리 안 들으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 씨도 가끔 외롭습니다. 특히 아플 때는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금방 달려와 줍니다. 딸도 자주 들러서 엄마 상태를 확인합니다. 예전보다 가족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박 씨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2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만 매달렸던 인생이었습니다. 내 꿈은 뭐였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박 씨는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붓으로 글씨 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대요. 작품을 만들어 친구들한테 선물도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면 뿌듯합니다. 야,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행복하다고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라고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요. 박 씨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여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 직후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정말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하고 오히려 편하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준비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오랫동안 이혼을 고민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혼자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 남자들은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뛰쳐나왔다가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또 하나는 일상생활 능력의 차이입니다. 여자들은 평생 집안일을 해왔기 때문에 혼자서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생활 능력이 부족합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인간관계도 다릅니다. 여자들은 친구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은퇴 후 친구들과도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퇴사 후 연락이 끊기고 학창 시절 친구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못 만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빠보다 엄마와 더 가깝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도 잘 챙겨줬으니까요. 이혼 후에도 자녀들은 엄마 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는 점점 고립되고 엄마는 가족의 중심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1년쯤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남자는 외롭고 우울하고 건강도 나빠지는데 여자는 활기차고 행복하고 건강해집니다. 같은 이혼인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물론 모든 남자가 이렇게 힘들고 모든 여자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잘 적응하는 남자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통계를 보면 이혼 후 남자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여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살률도 남자가 더 높습니다. 김민수 씨는 요즘 후회가 많습니다. 그때 조금만 참을걸? 아내와 대화로 풀 수 있었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이혼을 선택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얻은 건 고독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면 부럽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를 보면 가슴이 아립니다. 예전엔 저렇게 투닥거리며 사는 게 답답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후 1년, 김민수 씨와 박미경 씨의 하루는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쪽은 점점 무너지고 한쪽은 점점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 없는 황혼이혼의 현실입니다.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후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그 격차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활짝 펼치고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먼저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훈 씨는 가명입니다. 68세이신 박 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남부럽지 않게 사셨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자식들도 잘 키우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환갑을 넘기고 나니 집에서의 삶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으면 아내는 눈치만 주고 자식들은 엄마 편만 들었어요. 평생 가족 위에 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유로워지면 훨씬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재산 분할 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울의 집은 아내와 자식들 몫이 되고 박 씨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갔죠. 처음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혼자 사는 빌라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저녁이면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이 되면 적막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박 씨는 성급하게 재혼을 시도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도 등록하고 지인 소개도 받았죠. 하지만 재산 분할 후 남은 경제력으론 만족할 만한 상대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몇 번의 만남은 있었지만 모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성사되지 않았고 박 씨 마음엔 상처만 깊어졌어요. 그러던 중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던 생활 탓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죠.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되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암 3기라고요? 박 씨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도 민망하고 자식들은 이미 엄마 편에 서서 아빠와 연락을 끊은 상태였죠. 결국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차단되어 있었어요.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곰팡이가 핀 낡은 벽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자존심 좀 굽힐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자유를 찾겠다고 집을 나왔는데 이게 자유가 아니라 지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서 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혼자서 수술 날짜를 정하고 혼자서 입원 준비를 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씨 같은 경우가 특별한 사례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반면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박 씨와 이혼한 시기가 비슷한 여성들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많은 여성분들은 이 시기를 제2의 전성기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처음 몇 달은 경제적으로 막막하고 혼자라는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식사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수채화도, 그리고 노래 교실에도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관계망이 만들어집니다. 이혼 전엔 남편과 시댁 눈치 보느라 못했던 여행도 가게 돼요.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때로는 해외여행도 떠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게 되죠. 건강관리도 꾸준히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오히려 이혼 전보다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체육관에서 요가를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표정이 밝아지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아버지보다는 활기차게 사는 어머니를 자식들은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주말이면 어머니 댁에 들러 함께 식사하고 손주들도 데리고 와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가족 행사도 어머니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소외되고 어머니는 가족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과 여성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박 씨처럼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남성들이 있는 반면 여성들은 친구들과 웃으며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평생 일만 하느라 가사 능력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을 키우지 못한 남성들은 혼자가 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반면 평생 집안일을 하면서 생활 능력을 키워온 여성들은 혼자가 되어도 일상을 꾸려갈 수 있죠. 또한 여성들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남성들은 직장 동료 외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퇴직하면 그마저도 사라지고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여성들은 조심스럽게 관리하며 계획적으로 씁니다. 반면 남성들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술자리나 유흥비로 쓰거나 재혼 시도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건강 관리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여성들은 정기 검진을 받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아파도 참다가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죠. 박 씨처럼 위암 같은 중병이 발견되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벌어집니다. 70대가 되면 그 차이는 극명해져요. 활기차게 살아가는 여성들과 쓸쓸하게 혼자 지내는 남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남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의 삶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소외감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혼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이혼 후의 삶이 정말 더 나아질까요? 박성훈 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유를 찾겠다고 나왔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건강마저 잃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어요. 물론 모든 이혼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이 해답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섣불리 결정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이혼하기 전에 먼저 소통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내와 자식들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는데 이제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고 말해 보십시오. 가족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미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활 능력을 키우십시오. 요리도 배우고 청소 빨래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해요. 사회적 관계망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해보십시오. 건강 관리도 필수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해요.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이혼 후에도 자식들은 여전히 내 자식이고 유일한 혈육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30년을 결정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을 내서 더욱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